연배도 다양하시고 20살부터 재연배까지 있으신 걸 보니까 다 나름의 인생 역정도 있고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다 달랐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겪고 해결하면서 오셨겠죠. 뭐 인생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늘 그래 왔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건데요. 전쟁이 났을 때 상황에 대비해서 각각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저는 을지훈련 하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전쟁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출근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출근을 할 건가? 그러면 내가 출근했었을 때 전쟁 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나중에 어디 강남역쪽에서 만나자고 해야 되나? 잊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 중에 몇 명이나 나올 것이냐? 나는 나올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는 그냥 심플하게 나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공직자로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1950년 실제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때 우리 이 교정직 공직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감옥을 관장하는 공직자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공격받기도 되게 쉬운데다가 그리고 단순한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자들 중에 정치범도 있고 무슨 반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다가 보급도 군인이나 경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감옥에서 탈옥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방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좀 알아봤어요. 그 전까지 이 부분이 강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이 당시 전사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쟁 당시에서의 또 이데올로기 상황이라든가 그 역사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 저는 약간 장난스럽게 고민했던 그런 실존적 고민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제복이 갖고 있는 레거시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비와 싸웠다는 게 중요한 부분, 물론 중요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윤리를 지키고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기려야 할 레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번 6월에 보험의 달에 그분들의 함자를 적은 비를 우리 남부 처음엔 여기다 만들자고 했어요. 여기다가 저는 만들자고 했었는데 우리 교정 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오게 되면 우리만 보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게 조금 넓은 곳으로 가자라 해서 서울에 있는 곳으로 해서 작은 비석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게 과연 나에게 월급 주는 국민들이 나한테 위임한 그런 직업윤리 그런 아주 우리 직업윤리는 뭐예요? 제가 말하는 직업윤리는 이때 도망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죄수들을 보호하고 저 죄수들이 끝까지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한 것이 내 임무고 내 책임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끝까지 자기 임무를 하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존경의식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면서 공장님한테 그 사람 명단을 좀 달아봤어요. 이름이 이제 처음부터 쭉 있었죠. 그래서 소년교도소, 개성, 마포 굉장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의 우리가 이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순수하게 그런 직업윤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정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것, 제가 힘은 없지만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들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나 그렇게 의심받는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제대로 나가게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현장 보건직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건강 조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반박하는 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저는 맞는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하거나 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 감옥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태초부터 중요한 권력 작용이 하나였고, 여기 자체가 아주 문란해지고 막가판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휘둘리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직업 일 다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먼저 공직을 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공직자의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는 직업윤리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맞느냐, 그 자체를 어떤 최소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흔들리지 않는 데다가 답이 잘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말하면 나중에 돌아봤었을 때 되게 옳은 판단을 했다는, 옳은 답을 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 법무장관이 교정직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직급과 관계없이 이 강의를 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법무부 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진천에서 저 꽃피는 봄날의 이런 냄새와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있으면서 여기 있는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제 루틴은 그랬거든요. 이거 뭐 찍어서 그거 아닌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저녁에 나가고 요 앞에 뒤쪽으로 나가보면 이 맛있는 케이크집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커피집이 있는데 헬로 케이크라고. 저번에도 갈 때 갔었는데 그거 혼자 먹으면서 책 보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이 동네가 자체 이 지역이 주는 나름 아주 고요하고 고즈넉한 기운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거 좀 더 즐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